오늘은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교수님 책을 보면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와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저도 한 10년 전쯤에 예. 이런 논문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5, 6년 전쯤부터 가끔 말씀을 드리는 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님, 예. 행복의 기원의 저자, 그분과도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논문을 읽어봤냐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옛날에 읽었는데 너무 황당해서 처음에는 안 읽었는데 요즘 그런 논문 많이 나오니까 좀 더 보라고. 예. 우리가 칼에 찔리거나 뼈 부러지거나 이럴 때 사실은 여기를 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여기를 아프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역이 활동을 하면 우리는 육체적 상해로 인한 고통을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통제 드시면 다 여기 진정시키는 거라고요. 아, 진짜 그렇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왜 약국에서 진통제 사시면 겉봉에 뭐 두통, 치통, 무릎 관절, 어깨 다 써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남자친구랑 이별하고 고통이죠. 예. 이별해 보셨잖아요. 예. 네, 어떠세요? 뭔가 아프죠. 예. 저는 집안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여자친구랑 한번 헤어진 적이 있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식욕이라는 걸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밥을 못 먹겠고 계속 갈증만 나. 근데 뭐 친구랑 싸우거나 예를 들어서 갈등하거나 심지어는 왜 누구한테 정말 세게 모욕받거나 이러면 또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근데 이건 사회적 고통이죠. 사람 때문에 겪는 관계의 고통이니까.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 잃은 고통. 이건 진짜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고통이죠. 그래서 이런 큰 고통을 느낄 때는 이건 몸을 다친 건 아닌데 이 고통은 어디서 느끼는가를 또 연구해본 심리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게 크게 안 다르더라는 거야. 몸을 다친 것과 네, 크게 안 다르더라는 거죠. 물론 100% 일치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약간의 논쟁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2010년, 2012년 이런 연구들에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한테 소량의 진통제를 조금씩 복용하게 해드린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복용하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덜 힘들어 하시더라는 거야. 진통제를 먹은 어떠신 것도요. 분들이. 이분들은 그런데 다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우신데 그 이별이든 갈등이든 모욕당한 거든 배신이든 뭐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읽으면서 참 이게 영화지 연구냐. 참 황당한 논문도 다 있네. 이랬는데 자꾸 이런 논문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뼈 부러지거나 살점 떨어져 나간 고통과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을 예.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하드웨어적으로. 네, 교통사고 당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운동하다가 한번 심하게 다쳐본 적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면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잘 먹고 잘 자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예. 이게 병원에서 해주시는 조치죠. 당연한 조치죠. 몸이 다쳤으니까. 네, 당연하죠. 사람 때문에 크게 고통스러울 때도 관계 때문에 크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도 이 세 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현대 심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분리되겠느냐. 몸 다친 게 마음 다친 거고 더 중요한 건 마음 다친 게 몸 다친 거다. 그러니까 뇌에서는 예. 의외로 이걸 크게 구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걸 몸을 돌볼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안 해요. 그냥 이걸 어떻게든 마음으로 정신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몸이 만들어내는 게 생각이고 예. 생각이 만들어내는 게 또 몸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돌봐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사람 때문에 크게 고통받았을 때 꼭 식사에 신경 쓰시라고. 제가 아는 어떤 프로파일러 한 분께 아주 가슴 아픈 얘기를 가끔 들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는 경우는 생각하죠. 그런데 너무너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식사를 소홀히 해서 더 크게 고통받는 경우는 생각을 안 해요. 반쯤 먹은 사발면 옆에 거울이 놓여 있고 예. 그리고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무너진 자아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신 분들. 이런 경우를 자주 봤다고 프로파일러 분들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러 분이나 아니면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을 주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심리부검 파트에 계신 분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도 너무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와서 저를 붙잡고 우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셔서 정말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굉장히 강한 분이고 그리고 버텨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분이 못 버티셨을까?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보면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 때문에 크게 고통받으신 날 좋은 음식 드셔야 돼요. 최소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건 되게 좋고요. 최근 연구들을 좀 보니까 자세도 중요해요. 거만한 자세로. 거만한 자세라고 하면 어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연구니까. 네. 근데 우리는 괜히 에 이러고 있다가는 이제 그 볼성사 나올 수 있으니까 당당한 자세 정도로 바꾸고 싶은데, 근데 연구 논문들의 원문을 보면 거만한 자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대로 면접 보기 전에 왜 너무 긴장을 하니까 들어가서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네,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 제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지금도 너무 면접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친구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 이걸 고권력자의 자세라고 합니다. 이게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그 믿을 만한가에는 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고권력자의 자세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아니 뭐 이런 예. 자세를 면접 들어가기 전에 혹은 굉장히 떨리는 회의 전에 좀 취하고 들어가니까 그 자세를 일정 시간 동안 취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서 내가 좀 더 강한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 연구들이 있어요. 예. 그런 자세만 취하더라도 나의 호르몬 수치가 달라지는 네, 거예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정말 그게 어느 정도 크기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들이 어쨌든 존재하는 걸 봐서는 효과가 제로인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예. 면접 들어가기 전에 너무 긴장이 되면 이런 사장님의 자세에 예. 좀 취해보고 들어가 봐라. 근데 의외로 실제로 교수님 효과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1년에도 한 진짜 뭐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학생들이 저한테 이메일로도 예. 혹은 카톡으로도 보내줍니다. 어쨌든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거 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상처받고 우울한 날 그렇게 잘 먹는 게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막아준다는 건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지금 최종 면접에 보면은 왜 한 경쟁률이 2대1이나 3대1쯤 되잖아요. 예. 거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그날 그 면접을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회사도 당연히 뽑아주시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니겠지만 3주 전에도 다니고 싶었던 회사에 최종 면접에 갔는데 그날이 3대1이었대요. 거기선 바로 알려준대요. 딱 끝나고 30분 이내에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선발되셨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를 할 때 다른 두 분은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재도전하겠습니다. 사실 약간 모범적인 답안이지만 좀 판에 박힌 대답을 했죠. 예. 그런데 그분은 3주 전에 있었던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저는 그래서 그날 삼겹살 2인분 먹고 소주 한 병 먹고 잤습니다. 저는 예. 그러면 좀 힘이 납니다. 다음날 그 사람이 뽑았어요. 이 사람이 힘낼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분을 왜 뽑으셨어요 했더니 이런 분들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상처받은 날 이거를 몸에 받은 상처로 생각해서 몸보신했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니까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라서 뽑았어요. 거기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야, 직원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 가면서 매번 성공을 해요. 사실 실패가 더 많죠. 넘어지는데 그게 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지잖아요. 예. 그게 연애든 사업이든 몸을 돌보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서 예. 그런 말씀들을 좀 해봤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울감을 느낄 때 좀 그 우울감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다른 심리학자분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정신의학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당연히 말씀 많이 하시고 여기 놀심에도 몸장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다 좋은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인지심리학자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항상 약간 그 작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예. 작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울감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울감이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울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요. 우울감과 스트레스 이런 종류는 빠져나올 때 예. 거창하게 빠져나오려고 하면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우울하니까 해외여행 가서 해외 최악이야. 그럼 진짜로 우울해져. 왜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아지니까. 통제감이라는 거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왜 우울해요? 내가 왜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왜 비참해져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내려면 작은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그 작은 변화가 예를 들자면 슬쩍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이렇게 멋지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 구렁이 담나무하듯이 이렇게 슬쩍 개몰래 빠져나오는 거야. 스트레스가 여기 있고 예. 스트레스 몰래 슬쩍 눈구렁이 담넘어가지 빠져나오는 거야. 우울도 그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울은 에너지의 문제니까 뭐냐면 에너지가요.
어떨 때 주로 생기냐? 뭘 먹었을 때도 생기지만 자동차 시동 걸면 네. 방전돼가지고 딱 완전히 시동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 업체나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딱 시동 걸어주고 난 다음에 한 30분이나 1시간 계속 켜놓으라 그러시죠. 예. 그 살짝 켜놓는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작은 일을 네. 성취하는 거예요. 크게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뭐냐? 야, 오늘 집안 대청소 할 거야. 이게 진짜 위험한 방법이에요. 집안 대청소 절대 안 돼요. 예. 그게 더 우울해져.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은 저 4번째 책꽂이의 2번째 칸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만한 거 하나를 확실히 딱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성취감이 나오죠. 예. 그 약간의 성취감이 그게 바로 다시 에너지예요. 그 약간의 성취가 다시 그래서 또 다른 약간, 그러니까 손톱을 정리를 해본다. 예. 아주 작은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요게 사람을 다시 살짝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쪼잔하다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작은 거를 하나 완벽히 하시는 거. 큰 일을 하나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 작은 2, 30개의 일 중에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건 2, 30개 작은 일들이죠. 예. 그 2, 30개 중에 하나를 찾아서 그걸 확실히 해놓고 그 다음에 약간은 장난스럽게 이 어려운 걸 내가 해냈어라고 뻗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30분이나 1시간 있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나와요. 저는 그렇게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힘들어하는데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